어떻게 하면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안 맞는, 내 몸에서 잘 쓰이지 못하는 당을 섭취 안 하는 거.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릴 영양소는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영양소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혈액 내에 포도당이 세포로 더 잘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베르베린이 혈당 외에도 지질대사,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LDL, HDL 이런 것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베르베린을 꼭 먹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EBMTV 허준호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식품 3가지와 그리고 영양소 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영양소, 식품이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음식, 영양소를 먹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앓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더 드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안 맞는, 내 몸에 안 맞는, 내 몸에서 잘 쓰이지 못하는 당을 섭취 안 하는 거. 내가 평상시에 먹어왔던 것 중에서 괜찮은 음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양을 섭취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릴 영양소는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게 보통 메자나무과에 속해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황련이라고 하는 식품에 많이 첨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베린이 왜 당뇨에 좋은지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는 AMPK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AMPK라는 게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해주는 효소의 일종이거든요. 메트포르민, 그 당뇨약 아시죠? 메트포르민도 이 AMPK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혈액 내에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지방이나 근육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효소인데, 베르베린도 AMPK를 활성화시켜서 혈액 내에 포도당이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르베린이 말초신경,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이나 지방과 같은 말초 조직이 인슐린에 조금 더 반응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같은 양의 인슐린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포도당을 세포 내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이루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맞다라는 거는 이제 면역력이 증강이 된다는 의미고, 염증이 줄어든다.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혈액 내에 포도당이 세포로 더 잘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이 베르베린이 혈당 외에도 지질대사,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LDL, HDL 이런 것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베르베린을 섭취하는 목적이 AMPK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는데요. 이 베르베린을 꼭 먹어야지만 AMPK가 활성화가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베르베린이라는 영양소를 드시는 이유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고, 혈당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인 AMPK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AMPK를 활성화시키는 그 영양소가 베르베린 이외에도 다른 식품들에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AMPK를 활성화시키는 식품은 황련의 베르베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계피를 들 수가 있어요. 계피의 시나물 데하이드, 이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켜주고 혈당 흡수를 지연시켜주다 보니까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피 외에도 은행잎, 페누그릭, 우엉, 마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엉은 김밥에 많이 들어있는 그 우엉인데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눌린이 장내 미생물 조절에 도움이 되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이 또한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차의 EGCG 같은 항산화 성분 이런 것들이 AMPK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가지고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양파나 케일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퀘르세틴도 염증을 억제하고 인슐린 신호 전달을 촉진시키면서 혈당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MPK를 활성화시키는 다른 천연 성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까 대표적으로 베르베린이 있고요. 그리고 EGCG, 그리고 퀘르세틴, 포도 껍질이나 적포도주나
뭐 크랜베리 이런 것들에 베리류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이런 성분들이 있고, 그리고 강황에 들어있는 쿠르크민,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알파리포산,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일종의 AMPK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도 AMPK를 활성화시키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MPK 굉장히 많은 식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베르베린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실제로 베르베린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뜨는 것도 맞는데요. 이 베르베린을 누구나 먹어도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 베르베린에 대한 연구가 동물 실험에서는 많이 진행이 됐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이 베르베린을 얼만큼 섭취를 해야지 효과를 보고 얼마 이상을 섭취하면은 부작용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해진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알려진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계의 부작용, 예를 들어 설사나 변비나 뭐 복부 팽만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드셨을 때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신다 라고 하면은 굳이 베르베린을 드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나 뭐 강황이나 AMPK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베르베린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른 영양소 혹은 다른 식품을 드시면은 좀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중에 많이 알려진 크게 세 가지인데, 바나바잎, 돼지감자, 여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나바잎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나바잎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이런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나바잎 하면은 보통은 꽃이나 껍질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잎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효능을 나타내는 그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이 코르솔산이라고 하는 영양소인데요. 이 코르솔산이 인슐린 유사 물질이라고 해서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잎을 섭취했을 때 조금 더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엘라지타닌류, 플라보노이드, 펙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항산화나 혈당 흡수 억제라던가 항염증, 인슐린 감수성 증가, 그리고 장에서의 당 흡수 지연 이런 여러 기전의 작용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당 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나바잎의 대표적인 영양 성분인 그 코르솔산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글롯4라고 해서 세포막에 글롯4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혈중 포도당이 근육이나 지방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잎을 섭취를 하면은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소장에서의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억제해가지고 혈중에 포도당을 덜 보냄으로 인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데도 기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혈당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염증, 항산화 역할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을 통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조금 더 많은 포도당이 잘 세포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바나바잎을 무조건 먹어야 되냐? 드셔도 괜찮고요.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바나바잎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식품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대체해서 드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계피나 여주, 은행잎, 강황 이런 것들도 바나바잎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잎을 못 드시더라도 얘네만 잘 챙겨 드시면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바나바잎도 논문에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결과들이 상이한데, 결국 이런 효과들이 밝혀졌다라는 것은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일 텐데요. 또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연구 집단이나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런 방법론 등에 따라서 이 효과가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나바잎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섭취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코르솔산이 생각보다 물에 잘 용해가 안 돼요. 이걸 실제로 추출해가지고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용해도 문제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었을 때 효과가 조금 반감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 아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코르솔산이라는 것들을 인간이 먹었을 때 코르솔산도 있고 그 외에 플라보노이드 같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혈당 강화에 도움이 주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이 코르술산 때문에 드신다 라고 하기보다는 바나바 잎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들도 같이 섭취해서 효과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잎을 만약에 못 드신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황이나 뭐 여주나 계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연구에서도 플로가칸투스 티르시 플로루스 뭐 이런 식물들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바나바 잎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뉴볼디아 라이비스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식물에 대해서도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바나바 잎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꼭 바나바 잎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관리한다는 게 물론 당뇨에 좋은 영양소 혹은 식품을 찾아서 드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뭘 더 찾아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안 쓰이는 식품을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 사람은 뭐 양파나 뭐 강황이나 뭐 인삼 그리고 은행 꽤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많아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식사 생활을 보면은 인스턴트든 뭐 탄산음료든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먹다 보니까 예전처럼 먹었던 음식만 가지고 충분할 수 있는데 그런 외부 가공식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몸에서 영양소를 다 빼가는 거예요. 너무 단 음식이라던가 너무 단백질 위주라던가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마이크로그램도 충분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필요량이 많아진 거죠.